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영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시 보건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4년 정신건강사업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안산시 정신건강 정책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과 핵심 사업에 대해 목차순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정신건강 정책입니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등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2023년 12월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예방부터 치료, 회복, 전 단계 관리 혁신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무대를 출범하였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안전 민간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비전 선포식도 개최하였습니다. 안산 시민의 주요 정신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30.5%로 전국이나 경기도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우울감 경험률도 8.9%로 높고 우울 증상 유병률도 7.4%로 높아 안산시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목표는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을 4년 동안 매년 0.1%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마음 건강 서비스 도입, 정신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관리, 재활과 취업 지원,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선정하였고 다음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마음 건강 서비스 도입입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공황 장애가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중 병원 문턱이 높아 치료를 기피하는 분들에게 민간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 총 8회 1:1 대면으로 전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인 최대 6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향후 일반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관리입니다. 안산시의 정신질환 응급 입원 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27.2명으로 경기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년 또 증가 추세이기도 합니다. 응급 입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중 치료가 급박한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응급 입원시킬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국도비 1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365일 24시간 입원시킬 수 있는 초지동 소재 성은병원에 민간 공공병상 2병상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의 한라인으로 정신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안산 시민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단 없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청년 외래 치료비, 심리검사비 등 촘촘하고 다양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치료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수용과 격리 위주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과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 지원 사업으로 만성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공간인 이음체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안산시와 LH가 협업하여 다가구 주택을 임대받아 정신보건 전문요원 3명을 배치해서
그 정신장애인들이 오랜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뭐 빨래하기나 요리하기 이런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생활 훈련부터 그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 등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및 인지재활 훈련 등 체계적인 재활 훈련을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의무자가 없고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에게 공공의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2010년 단원보건소에 이응 카페를 1호점을 오픈한 후 현재 6호점까지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응 카페에서는 매일 정신장애인 33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일을 능숙하게 할 경우 카페를 창업하고 외부 취업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장애인보다도 그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업의 문이 아주 좁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마인드 합창단을 2023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입니다. 2030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건강 북콘서트와 청춘 신의 마인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학업, 취업, 이성관계, 인간관계로 힘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고립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간을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시민건강 강좌로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홍경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하여 가족, 친구, 직장에서 관계가 빛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과 살려주십시오의 저자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하여 본인의 주식 중독 후 회복 경험담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에는 정신분야 전문가, 중독자와 가족이 모여 청소년 중독 문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 폐해 예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정신건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정신건강예술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인식개선 공모전과 공모 후 당선된 작품을 전시하는 마인드 예술제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과 예술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아동 청소년 특화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초, 중, 고교 7개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 거점 지원 사업인 마인드 오브 스쿨과 스마트폰 안심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안산시와 학교, 교육청, 의료기관, 정신중독센터가 긴밀하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청소년의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고위험군 상담, 사례관리, 위기학생 연계, 치료비 지원 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정신건강사업 중점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시면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일보 황준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경인일보의 황준성 기자입니다. 안산의 주요 정신 건강 지표를 보고 너무 높아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발표에서는
치료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왜 높은지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 좀 분석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의 정신건강 지표는 뭐 세월호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기가 많이 좀 지나기도 했고 안산시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 비율이 타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장애인에 대한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그런 정신적인 우울이나 이런 게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표로도 조금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종합뉴스 김대영 기자님. 예, 경기종합뉴스 김대영입니다. 아까 그 브리핑에서 표를 보니까 우리 안산 시민들이 삶의 질이 좋지 않다는 증거인데 그러면은 그걸 아시면서 왜 이렇게 늑장대처를 했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이 브리핑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안산에 저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환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재우기 또 요양원 입원 환자가 이제 자주 움직이고 뭐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로 묶는 등 그런 그 유행이 있다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안산시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게 짧게 이렇게 그러니까 늦장 대응을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안산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정신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기도 어느 시군보다 열심히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지표라는 게 단시간 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정신건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그런 폭행이나 억제대 같은 그런 거는 억제대라는 그 부천의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그런 게 잘만 사용되면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신병원 지도 점검을 할 때는 그 그런 억제대를 해야 되는 대상자와 지속 시간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억제대로 인해서 지금 요양병원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관리가 하지 않는 복지과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양병원에서 억제대를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르신들이 이미 기저귀를 차고 있거나 그 도뇨관을 차고 있는데도 그 느낌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될 경우 낙상의 우려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억제대를 이렇게 시간별로 맞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박진영 기자님. 프레시안의 박진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정신건강복지법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안산에 지금 응급 입원하고 네. 지금 행적 입원 실태가 지금 어떻게 매월 뭐 발생 건수라든가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산에 지정돼 있는 제휴병원이 몇 곳이고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응급 입원은 아까 10만 명당 27.2명으로다가 아니 안산의 실태를 좀
네, 그게 안산이에요. 10만 명 네, 그럼 한 160건 정도 응급 입원 정도가 매달 발생한다는 건가요? 1년에. 1년에. 예, 예, 응급 입원이 그 정도 20가 10만 명당 27.2명 정도라서 그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3일을 입원을 하고 난 후에는 그분들이 응급으로 입원한 경우 3일까지 그러니까 유효한데, 최대 72시간. 네네. 예. 그 후에는 이제 퇴원을 하거나 입원 유형을 변경해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는 경우는 70%가 퇴원을 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입원 유형을 보호자가 와서 보호 입원을 하거나, 내가 더 입원이 필요하면 자의 입원을 하거나, 아무도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행정 입원으로 돌리게 됩니다. 1년에 행정 입원 건수는 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가 지금 응급 입원인데 그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폭행이나, 그러니까 이 환청으로 인한 그게 이제 뭐 주치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우선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냥 가정 불화가 아닌 그럴 경우에 이제 환청으로 뭐 내가 누굴 죽여야 된다, 아니면 나를 자꾸 자해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분을 응급 의료 기관에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응급 입원 병상의 확보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갈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시흥도 갔다 화성도 갔다 막 이러면서 경찰의 이송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은병원에 지정병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최초로다가 성은병원에 2병상, 남자 병상 하나, 여자 병상 하나, 2병상을 했고, 내년에는 3병상으로다가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 예산이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상황이기도 합니다.